나이 든 게 원수입니다. 주변에 시니어 일자리를 하시는 분이 제게 한 말씀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를 제가 사회복지사의 경험 그리고 컨설팅 분석, 민간기업에서 실제로 구인한 경험이 세 가지를 통해서 노인 일자리의 현황과 시니어 일자리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그 시니어들이요, 그 나이가 들면은 일자리를 얻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나이가 죄다. 내가 나이가 들면은 이제 회사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은 그 일에서도 쫓겨나는 게 실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일자리 또 시니어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인 일자리에 관련돼서 세 가지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사 그 실습을 하면서 시니어 클럽이라는 일자리를 주선한 기관에서 일해봤고요. 그다음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그 일자리 관련된 컨설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최근에 약 30분 정도의 그 면접을 제가 진행을 하면서 구인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 저는 나이, 뭐 성별, 직업 이런 걸 묻지 않고 그 면접을 봤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느낀 것들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시니어 일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시니어 클럽이라는 데서 일을 했을 때 경험 사례입니다. 74세 된 어르신께서 일자리를 원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의 자세는 그 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경비를 하셨는데요. 74세 정도 돼서 이제 여기서 시니어 클럽에서 주선을 해서 아파트 경비 면접에 동행 면접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분의 자세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싶다. 나는 일할 수 있다를 어필하셨어요. 근데 이제 뒷담화라 그러죠. 그 뽑는 그 경비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겉으로 보이기에 나이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이셔서 만약에 젊어 보인다는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어 보이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고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그 꽈배기 나라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시니어들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6학년, 7학년 되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원래는 뭐 하루 3시간 정도 일을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꽈배기를 판매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3시간을 요구했지만 그분들이 일하는 시간들은 뭐 하루에 5시간, 6시간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시간에 먼저 나와서 애정과 열정을 쏟고 그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작은 일터처럼 하셨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 왕년에 굉장한 그 사업을 하셨거나 일의 즐거움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 일자리가 비단 돈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삶에 굉장한 활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이 시니어들에 대해서 일자리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저는 새로운 그런 경험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이러한 그 노인 일자리에 관련된 컨설팅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결과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 키워드들로 나온 것이 일단 노인들이 일자리에 굉장히 만족을 하기 때문에 기간을 좀 늘려달라. 그리고 내가 더 다양한 나에게 맞는 일들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알고 싶다. 그리고 종류가 너무 그 공공형, 공익형 또는 시장형으로 몇 개 없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작은 소득이 되니까 소득이 뭐 약 한 30만 원 또는 민간형 시장형 같은 경우는 120, 150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요. 무엇보다 이게 굉장한 새로운 활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재참여 의사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요. 시니어들 중에서 생각보다 만약에 옛날에는 한 70세 되면은 굉장한 노인이신데 그때도 굉장히 젊으시거든요. 그래서 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너무 심심한 것도 있고요. 소득도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어울릴 수 있고 또 일이 과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특히 이제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줄을 서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좀 재능이 있지만 젊을 때 회사에서 뭐 60대 돼서 이렇게 퇴직하신 경우에 이런 분들은 그 재능을 그 살리고 싶어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고요. 이것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모델로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일자리 종류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실제로 굉장한 그 중요한 어, 요구와 관심이 있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최근 한 달 정도 동안 제가 약 한 30분 정도 되는 시니어들을 면접을 봤어요. 뭐 시니어 포함해서 젊은 사람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분들하고 그 면접을 보면서 저희 조건이요, 판매 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큰 허들은 없었지만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나이, 성별,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심지어 뭐 이력서도 없이 직접 면접을 보면서 봤는데요. 제가 한 30분 정도를 뵙고 한 10분 정도를 고용했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례가 가장 최근인데, 한 60 조금 넘으신 분인데, 오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이제 회사에서 한 30년 정도 생활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한 상무님으로 퇴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눈높이를 낮춰서 몸으로 하는 일 쪽으로 전기를 배웠다. 근데 그 일도 한 3년을 했더니 이제 젊은 사람한테 비워줘야 된다 해서 물려놨다. 그러면서 내가 일자리를 정말 구하고 싶은데 이게 본인이 나이가 든 게 이게 죄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 분의 경우에는 그 돈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돈은 뭐 전혀 문제 없다고 본인도 말씀하셨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 보였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의 가치,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절망감을 느끼셨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나이라는 것이 죄다라는 인식을 굉장히 본인들이 더 심하게 느끼는 걸 많이 봤어요. 물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거기 나이 제한 있나요?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회사 입장에서, 민간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나이가 많으면 거추장스럽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만큼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구직자들이 그런 생각과 그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물론 일의 종류를 보면은 나이가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이쪽 시니어, 특히 일자리 쪽을 쭉 몇 년간 보면서 느낀 세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원하는 일자리에 맞춰서 명확한 본인의 가치를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한 판매 사원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말하죠. 오버퀄리파이드 됐다. 저기 너무 과하십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본 분 중에 가장 면접을 잘하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한 분이 있었어요.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젊고 활발해 보이고 괜찮으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말을 굉장히 절제하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판매 또는 제조 일에 맞는 일에 대해서만 어필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일을 안 하고 정말 본인이 성실하고 잘 어울리고 일을 열심히 할 자세가 됐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줬어요. 그래서 과하지 않게 하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회사를 만약에 지원했을 때 그 회사에서 정말 그에게 원하는 그 잡, 그 일의 중요성이 뭐고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집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옛날 다시 돌이켜 보면은 그 의욕이 넘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자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면 나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덜 중요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많이 묻는 것은 뭐 자격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먼저 물어보시는데요. 아마 현실에서 그런 걸 많이 부딪혀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다 엄밀히 그 고용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일에 맞는 것의 그 밸류를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한 게 중요하죠. 근데 그 나이나 이런 것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의 상태 또는 정신적인 건강이 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7학년 정도 되시는데 옷을 그래도 굉장히 젊고 발랄하게 그 하는 일에 맞춰서 오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나이가 큰 허들이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너무 아프시지는 않을까. 또는 이러한 조금 힘든 일을 하지 못하시지는 않을까라는 건데, 실제로 시니어들 몸 관리 잘하신 분들은 6학년, 7학년 되게 건장하시고 건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부분은 자세나 모습이나 이런 것도 가급적 건강한 이미지를 주면은 나이의 한계도 어떤 특정한 일에 있어서는 극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중요하고 이런 일에서 그 나이가 주는 차이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맞지만요. 실제로 기업에서는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은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가치를 제시한다고 젊은 이미지를 준다면 구직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시니어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이 사장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제가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뭐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느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체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도 있는데 그 속사를 더 들어가 보면요. 어울리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대, 30대 이런 사람들하고 시니어들하고 과연 어울릴 수 있을까? 어울리는 척은 할 수 있겠죠. 저도 면접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분명히 면접을 보는 사람은 나고 제가 그분은 지원을 하시는 경우인데 조금 얘기를 편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당신의 왕년에 당신이 뭐 이런 잘나신 것들, 이런 업적들을 어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회사가 원하는 일하고 관련 없는데도 얘기를 장황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아, 이분하고 소통하기 힘들겠다. 이 한 말 한마디 했다가 굉장한 잔소리를 듣겠구나. 아니면 내가 어험하고 옛날의 그 가치관 때문에 내가 뭐 부모 모시고 일할 일 있어? 이런 느낌까지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생산이나 판매직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인 건강이 된다면 아주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면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면요. 그 말씀을 좀 줄이고 많이 들으면 되고요. 두 번째, 어떤 걸 가르치려 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할 때 자그만 손을 내밀어 힘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영화 인턴 보시면요. 거기 주인공이 뭐 나 굉장히 잘났고 악연해놓고 이런 걸 어필하기보다는 은연중에 드러나면서 얘기를 들어주고 어울리고 함께 소통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 일자리 하는 것을 지원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일자리 사업의 전체 그림과 이런 니즈도 봤고 그 민간 기업에서 실제로 현재 뭐 30명 이상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구인을 하는 과정을 지켜본 결과 중요한 것들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에 대해서 명확한 가치를 그 일자리에 맞는 잘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한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건강한 자세로 건강한 이미지와 실제 행동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조직원 기존 조직원들과 잘 어울리고 적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비즈니스 트렌드를 그 말씀드렸습니다. 어, 저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최신 시니어 비즈니스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